안녕하세요.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고전 위대한 개츠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황금빛 재즈 시대. 뉴욕의 여름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고독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덧없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시대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아버지에게 배웠다.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과 너의 길이 같지 않다는 걸 잊지 마라. 젊은 시절 그 말이 내게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었다는 걸. 나는 닉 캐러웨이. 중서부에서 태어나 동부로 온 이방인이었다. 전쟁을 겪은 뒤 나는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 그래서 왔다. 뉴욕, 그리고 롱아일랜드, 웨스트 에그라는 곳에. 작고 초라한 집이었다. 그런데 내 옆집은 거대한 성처럼 보이는 대저택이었다. 밤이면 창문마다 불이 켜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저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나는 그를 몰랐다. 하지만 알지 못하면서도 왠지 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았다. 그 이름은 개츠비. 제이지와 파티, 화려한 저택, 그리고 이상하게도 고요한 마음의 구석. 여름이 시작될 무렵 나는 그 여름이 내 삶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롱아일랜드 동쪽 이스트 에그라는 마을엔더, 오래되고 더 단단한 부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는 나의 사촌 데이지와 그녀의 남편 톰 뷰캐넌이 살고 있었다. 데이지는 부드럽고 환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딘가 공중에 떠있는 듯한 목소리로 세상을 유쾌하게 바라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톰은 달랐다. 대학 시절 미식축구 선수였던 그는 크고 다부진 체격, 자신이 가진 힘과 배경을 태도에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나는 저녁 초대를 받고 그들의 집을 찾아갔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날리는 거실, 데이지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매혹적이었고 그 웃음 너머엔 조금은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함께 있었던 조던이라는 여자 도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데이지의 친구였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고 저녁은 고요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식사 중간 톰이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공기 속에 이상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데이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조던이 조용히 말했다. 그 전화 뉴욕 여자야? 그 여자랑 톰... 나는 입을 다물었다. 데이지는 아무 말 없이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전보다 조금 더 힘없이 들렸다. 식사가 끝나고 집을 나설 때쯤 나는 그저 그런 저녁을 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기이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데이지와 톰, 그들의 집, 그 안에 감춰진 균열들. 어느 날 톰이 나를 뉴욕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그저 따라갔다. 우리가 탄 기차는 회색재가 흩날리는 황량한 들판을 지나갔다. 오래된 공장, 기름 묻은 먼지, 그리고 그 너머로 쓰러질 듯 서 있는 광고판. 낡은 안경이 그려진 허공의 얼굴. 그 풍경이 괜히 마음에 남았다.
톰은 한 정거장에서 내렸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어느 자동차 정비소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조지 윌슨이라는 말이 없고 순한 남자가 있었고 그의 안에 마틀드가 있었다. 그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 이곳을 담겨 있었다. 톰은 그녀와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그녀를 데리고 나왔다. 우리는 뉴욕의 한 허름한 아파트로 갔다. 그곳에서 마틀드는 옷을 갈아입고 친구들을 불러 작은 파티를 열었다. 술이 오갔고 웃음이 있었지만 나는 그 자리가 편하지 않았다. 마틀드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톰의 아내 데이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웃듯이 이름을 반복했다.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라고. 그 순간 톰이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쳤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마틀드는 얼굴을 감싸쥐었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밤 돌아오는 길의 공기는 마치 재와 담배 연기로 가득한 듯 무겁고 축축했다. 세상에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텅 비어있는 것들이 있다.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먼지처럼 남아있었다. 여름밤 내 옆집에서 또다시 불빛이 켜졌다. 매일 밤처럼 차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정원에는 음악과 웃음이 넘실거렸다. 그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말이 많았다. 전쟁 영웅이다. 독일 첩자다. 상속받은 백만장자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본 적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식으로 초대장을 받았다. 개츠비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사실부터가 조금 이상했다. 나는 파티에 갔다. 샴페인 잔이 넘실거리고 음악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다. 정원 한쪽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예일 출신이신가요? 그는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다. 젠틀한 태도, 차분한 말투, 눈빛엔 어딘가 시간을 멈춘 듯한 외로움이 있었다. 개츠비입니다.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이 잠시 멀어졌다. 그가 내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를 때 나는 이 여름이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걸 직감했다. 파티는 계속됐지만 나는 사람들 사이를 걷는 개츠비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그 밤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곽에 서 있는 사람 같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꿈이 너무 오래되면 그건 사람을 잠식한다고. 개츠비는 그런 사람이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는 누군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비 오는 오후 나는 집 앞에서 개츠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김없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어느 때보다도 초조해 보였다. 그날 그는 데이지와 다시 마주하기로 한 날이었다. 5해 전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시간 속에 멈춘 채 지금까지 그를 이끌어왔다. 데이지가 도착했을 때 개츠비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처음의 만남은 어색했다. 말은 끊기고 눈빛은 흔들리고 공기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데이지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의 그 웃음이었다. 개츠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환상이 눈앞에 살아났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함께 그의 집으로 갔다. 정원, 계단, 큰 방, 그리고 옷장이 가득 찬 셔츠들.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데이지는 그 셔츠들 위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개츠비는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게 데이지와의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 여름날의 재회, 분명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 오래 기다린 꿈이 현실을 만나 흔들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여름은 언제나 그렇듯 절정을 지나며 슬며시 그 끝을 드러낸다. 어느 더운 날 우리는 모두 뉴욕으로 향했다. 톰, 데이지, 개츠비, 조던, 그리고 나. 땀이 흐르고 차 안의 공기마저 숨막히던 오후, 우리는 플라자의 호텔방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숨기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톰은 개츠비에게 말했다. 네가 데이지를 사랑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개츠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한 적은 없었어요. 데이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은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데이지는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당신도 사랑했어요, 톰.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개츠비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모든 시간들이 그 한마디 앞에서 갈라지고 있었다. 호텔을 떠나 우리는 다시 채 올랐다. 데이지는 개츠비의 차를 탔고 나는 조던, 톰과 함께 뒤따랐다. 그날 저녁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윌슨의 정비소 앞 마틀드가 차에 치여 죽었다. 그녀는 그저 달려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개츠비의 차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윌슨에게 말했다. 그 차는 개츠비 거야. 하지만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은 데이지였다. 개츠비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데이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떠안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수영장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전화를 기다렸다. 아마 그는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돌아올 거라고. 이 모든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꿈이라고. 하지만 여름은 끝나가고 있었고 개츠비의 그 꿈은 조용히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개츠비는 수영장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정원, 조용한 물결. 그는 그날도 그녀의 전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전화벨이 아닌 총성이었다. 윌슨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났다. 개츠비의 장례식엔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다. 수백 명이 그의 집에서 춤을 추었지만 그가 죽었을 땐 누구도 오지 않았다. 데이지는 떠났고 톰은 다시 그들만의 세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 도시를 떠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개츠비의 집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초록 불빛, 강 건너 그녀의 집에서 반짝이던 그 불빛. 그 불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개츠비는 위대했다. 그는 꿈을 가졌고 끝까지 믿었으며 스스로 무너지는 걸 감수하며 사랑을 지켰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보트를 저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만 결국엔 흐름에 떠밀려 미래로 밀려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름은 지나갔다. 그리고 개츠비는 내 안에 남았다. 조용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사라지지 않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위대한 개츠비, 잠들기 전 들려드리는 고전 이야기였습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외로움, 끝내 도달하지 못한 사랑, 그럼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소리책방은
다시 듣고 싶은 밤의 문장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